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토도 36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이 된 회차죠. K리그와 EPL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는 제가 뭐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력 관련해선 초안 때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최종 때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포항은 지금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팔라시오스가 징계로 이번 경기 역시 출전하지 못하고 타시와 김현성이 결장 예정입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그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휴식기 이후에 수원 삼성의 경기력 그리고 이 결과들 전적들이 굉장히 좋지 않죠. 뭐 김태환이나 양영모 그리고 일단 장호익은 징계고요. 그리고 김건희나 양상민, 정상빈 등 결장 예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장 예정자가 많은 수원 삼성과 포항도 일단은 전방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승모가 제로톱을 활용을 하면서 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 또는 상대가 공간을 내주지 않았을 때 확실히 그런 지켜주는 모습에서 이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해줘야 될 역할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상대는 수원 삼성입니다. 수원 삼성이 보여주는 경기력도 굉장히 좋지 않고 뭐 지난 경기 때는 수원 FC 상대로 비등하다가 일단은 이 퇴장자가 나오면서 좀 많이 밀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수비에서의 지금 장우익도 빠졌고 공격에서도 결국에는 이 톱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투톱을 세우긴 했습니다. 니콜라우와 이 권창훈을 세우긴 했었는데 이 선수들이 두 명 다 이제 공격수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수원 삼성의 이 부상자나 뭐 징계 결장 예정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과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원 삼성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공간도 좀 많고 이런 측면에서의 크로스에도 좀 약한 부분들 일단은 포항이 그래도 측면에서의 임상엽이나 뭐 이제 임상엽이나 뭐 강상우, 권기표는 살짝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선수들이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승모가 아쉽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저는 적절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수정이 안 됐는데 초안과 동일하게 저는 포항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일단 전북은 홈에서는 9승 2무 2패로 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이주용과 김진수 결장 예정이고 일류첸코도 지난 경기 때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기도 출전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무릴로와 정동호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일단 전북이 수원FC 상대로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북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조금 조심할 필요성도 있는 게 지금 전북도 지금 4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 경기도 일단은 무관중으로 치러진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홈에서의 이점이 조금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원FC도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연승도 이어나가고 있고 순위적으로도 지금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아챔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그 순위를 보시다시피 수원FC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경기력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동현도 지난 경기 득점을 만들어냈고 라스가 득점하지 못했었지만 라스가 해주는 역할들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수원FC가 뭐 이번 시즌 초에도 경기력은 좋았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아쉬웠던 수원FC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뭐 결정력까지 따라주면서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북과의 경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두 팀 다 주중에 주전급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쿼드가 더 두터운 전북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비도 일단은 전북이 좀 주력이 좀 느려서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수원FC와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전북이 더 강하죠. 수원FC가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전북의 지금 측면에서의 스피드라면 지금 측면에서의 뭐 한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선민이나 송민규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수원FC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 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변도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 폴더를 쓰는 것보단 다른 경기에 쓰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성남FC의 경기고요. 대구는 김우석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요. 김재호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구의 좀 아쉬운 점은 지금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챔 이후에 승리가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권경원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이재원은 결장 예정이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대구가 성남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대팍에서의 경기고 뭐 최근 전적도 보시다시피 대구가 성남에게 최근에 패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구가 5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더 이상의 연패까지는 하기에는 성남이 원정에서 좋지 않고 지금 좀 가장 크게 보는 게 권경원의 출전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지금 징계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가 사실 좀 지난 경기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전반에 굉장히 잘했어요. 전반에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것이 득점으로 좀 연결되지 못했었던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전방에서의 에드가와 세징야 그리고 라마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선수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성남은 결국엔 물리치 하나인데 물리치 하나로만은 지금 대구의 원정을 가서 승리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단통이라면 저는 그래도 대구 승을 가져갈 것 같긴 합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와 브랜드퍼드 둘 다 주중에 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트라우레, 트레제게, 쌍송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와킨스와 베일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브랜드퍼드 같은 경우에 실바와 옌센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밥티스테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톤빌라가 브랜드퍼드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홈에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 전적이긴 해서 그다지 참고할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바치고 싶긴 합니다. 빌라가 사실은 좀 불안하긴 해요. 왜냐면 이 트라우레나 트레제게 이런 선수들의 출전이 불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와킨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도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부엔디아라든지 아니면 이 전방에서의 잉스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일단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아스톤빌라는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 특히나 좀 강팀을 만나면 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랜트퍼드는 좀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물론 이 압박이나 뭐 제공권을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측면에서 이런 모습들이 좋긴 하지만 지금 두 팀의 수비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두 팀 다 좋지 않다면 그렇다면 공격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그래도 잉스가 있는 아스톤빌라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다 주중에 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브라이튼은 웰백과 램프티, 댄번이 결장 예정이고 무페이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하메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사실은 투픽으로 좀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브라이튼이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배당이 지금 3등분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좀 확실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패 투픽이 좋아 보이는 게 브라이튼이 연승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결장 예정자가 있고 무패까지 없다면 결국엔 코널리가 나와야 되는데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튼의
공간이 많은 수비, 그리고 이 제공권,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은 팀이라서 이 에버튼은 히샬리송이나 칼버트루인이나 이런 제공권이 좋고 역습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브라이튼 상대로 에버튼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튼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화패 중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무패 투픽을 가져가고 싶지만 말씀드렸던 투표율이 좀 너무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 무와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이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에버튼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요. 뉴캐슬은 셸비, 헤이든 그리고 두브라부카 키퍼가 결장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 스몰보운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뉴캐슬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강했었고 최근 홈에서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초한테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경기 좀 사우스햄튼 이 원정에서의 사우스햄튼을 좀 믿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뉴캐슬이 좀 연패가 길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에서는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우스햄튼의 승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은 뉴캐슬의 수비가 너무 엉망이라서 뭐 5백으로 나오면서 좀 수비적인 안정감을 주려고는 하는데 뭐 그게 계속 뚫리고 이 실점하게 되면 라인을 더 올려서 좀 그렇게 더 실점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사우스햄튼이 전방에서 보여주는 그런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고 나서 역습에서의 과정들이 굉장히 좋고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만 보자면 사우스햄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뉴캐슬이 정배당을 받은 부분과 지금 해외 구매율에서는 뉴캐슬 쪽으로 좀 많이 몰렸습니다. 이 경기 뉴캐슬이 상대 전적에서도 사우스햄튼 상대로 홈에서는 최근에 강했었기 때문에 그 점도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변이라면 뉴캐슬의 무승부보다는 좀 승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승패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뉴캐슬의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 투픽 쓰는 거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브라이튼과 에버튼의 경기 때처럼 좀 어려운 경기긴 하지만 이 투표율이 좀 3등분으로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사실은 저도 이런 경기에 투픽을 가져가지 않고 추천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뉴캐슬의 단통승을 도저히 가기에는 좀 그런 과감하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서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노리치만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이람이 결장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페레즈가 퇴장을 당했었고 에반스, 버틀란드, 베스테르고르, 저스틴, 포파나, 맨디 등 결장 예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조금 적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일단은 뭐 상대 전적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전적 자체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좀 이상한 거는 노리치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1부에 있을 때 레스터 상대로는 좀 강했었긴 하네요. 저는 일단은 이 경기가 레스터가 좋아 보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고 뭐 초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레스터의 장점이라면 그런 역습을 좀 노리는 플레이였었는데 후반기 때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는 좀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리는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바뀌면서 지금 조금 한계가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경기력이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바디도 예전만큼의 활약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장 예정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레스터가 좀 측면 공간이나 좀 뒷공간을 내주는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노리치 상대로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변이라면 승패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노리치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지금 노리치가 보여주는 수비력에서는 일단 두 팀의 스쿼드 차이도 크고 주중에 컷 경기까지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패 투픽이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리치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마샤키가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중 컷 경기에서 주전급 선수들이 나왔었고요. 에제와 밀리보예비치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에서의 특이사항은 웨스트햄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강했습니다. 사실은 이 경기를 투픽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투픽으로 가져가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단통승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픽을 가져간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웨스트햄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이 몰렸고 제 기준을 넘어설 만큼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80%가 넘어갈 만큼 웨스트햄이 투표를 받을지 몰랐고요. 웨스트햄이 뭐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그 정도 받을 팀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런 그 도깨비 팀적인 모습들 분명히 뭐 경기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나온 다음에 역습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 자체가 웨스트햄에게 있어서 웨스트햄이 수비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변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하기에는 웨스트햄이 지금 개막전 이후로 보여줬었던 경기력 그리고 이 주중에 컷 경기가 크리스탈 팰리스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무승부까지가 이변이라면 무승부까지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웨스트햄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첼시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파비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치크와 풀리식이 결장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었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적었었기 때문에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첼시 쪽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리버풀 역시 안필드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두 팀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격에서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그래도 저는 물론 뭐 베르너가 갑자기 뜬금없이 선발로 나온다면 리버풀이 좀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있겠지만 루카쿠가 나온다면 저는 리버풀이 굉장히 고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일단은 반다이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100%의 몸 상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루카쿠가 지금 거의 완전체 공격수에 가까워졌죠. 원래는 좀 몸싸움을 피했었던 그런 맨유 시절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인터밀란 갔다 오고 나서는 이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하고 등져주는 그런 이 타켓맨으로서의 역할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선수가 체격은 큰데 또 달리기는 주력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도 있는 선수라서 지금 반다이크 마팁 조합은 굉장히 좋지만 첼시가 그것을 뚫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수비도 단단하고 그리고 뭐 중원이나 공격 역시 이번 시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이변이라면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무승부가 좀 적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저는 경기력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리버풀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인천의 경기고요. 울산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3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석이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산이 인천 상대로 강했었고요.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조금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는데 사실은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중 경기 때 두 팀 다 전북과 울산 둘 다 좀 정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한 팀 정도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변이 나온다면 저는 전북 쪽보다는 울산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천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또한 이태희 키퍼가 복귀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선방하는 모습들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산이 지금 경기력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득점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이 지금 김강석이 빠진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의 승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울산의 승이 맞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인천이 보여주는 경기력이 최근에 나쁘지 않다라는 모습들, 그리고 울산이 공격에서 좀 풀리지 않을 때, 상대가 라인을 내렸을 때 굉장히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아서 저는 이 경기가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서울의 경기고요. 제주는 주중에 리그 경기가 없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동원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정한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제주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체력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고 서울은 주중에 경기가 있었죠. 그리고 좋지 않은 경기력을 또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 자체가 나빴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선수들의 투지도 좀 없어 보이고 그냥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질 버프 때문에 이 경기를 서울의 승도 가져갈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지금 박진석 감독의 지금 위치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주는 이 경기력에서의 편차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 수비가 단단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제주의 한 방에 당할 가능성 역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제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리즈의 경기고요. 벌리는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컷경기가 있었습니다. 벌리는 롱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즈는 코우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벌리가 리즈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거 기록이긴 해서 그다지 참고할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벌리가 보여주는 경기력, 수비도 역습 때도 취약하고 측면에서의 크로스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공격도 좀 장점을 뭐 좀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제공권의 한 방은 있겠죠.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즈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사실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리와의 경기를 좀 대입을 해본다면 벌리의 지금 수비 정도는 리즈가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벌리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로메로, 소니, 은돈벨레가 결정 예정이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습니다. 쿠츠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토트넘이 와포드 상대로 강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기가 투표율 1위 경기인데 사실 EPL 투표율 1위 경기를 이변을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웬만하면 이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이 EPL 1위 경기에서 투표율 1위 경기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조금 이월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제가 생각한 부분은 사실 만약에 손흥민이 토트넘에 없었다면 과연 이 경기가 투표율이 1위가 됐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토트넘이 2연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와포드가 첫 경기 때 승리하긴 했었지만 지난 경기 때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었죠. 사르 선수가 막히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쿠츠카의 공백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토트넘이 배당도 좀 낮게 측정됐고 투표율도 많이 몰리긴 했지만 저는 토트넘이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큼 지금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만들어내고 있지만 지금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모습들, 뭐 케인이 잔류 선언을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통으로 무승부를 가져가진 않고요. 저는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이 있겠죠. 일단 토트넘이 이렇게 투표율을 1위를 받을 만큼 경기력이 좋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저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주중에 헛경기에서 약간의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고 볼리와 카스트로 네투가 결정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레시포드와 텔레스가 결정 예정이고 카바니와 바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버햄튼이
맨유 상대로 약했었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맨유가 울버햄튼 상대로 최근에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도 있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맨유가 또 마샬을 선발로 내세우는 그런 멍청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울버햄튼이 결국엔 찬스는 많은데 히메네스의 폼이 좋지 않아서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비에서의 주력이 느려서 이런 측면과 뒷공간을 내주는 부분들, 맨유가 말씀드렸듯이 마샬이 선발로 나오지 않고 카바니가 만약에 복귀한다면, 또는 이제 그런 그린우드가 개막전 경기 때처럼 그렇게 선발로 나온다면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침투나 뭐 포그바도 또 좋은 역할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동력도 좀 살아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의심 없이 울버햄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풀백과 독시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